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을 본격적으로 맞이하면서 우리 시장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도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고 어쨌든 오늘 증시는 8거래일 만에 파란불을 켜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 흐름들 보면 뭔가 되게 한계가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팍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고점이면 다시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전에도 시작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 다 회색빛 그러니까요. 옷을. 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도 이러진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 색깔이 좀 핑크빛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오늘도 다양한 전략과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양시장은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400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18%의 하락세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들이 8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 사주고 있고 이 기관의 매도가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개인과 외국인들 오늘 대형주,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0.26%포인트의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871포인트 선에서 가닥을 잡아가는 흐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 주체들의 매도가 살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각 현재 막상막하 종목들 확인해 보면서 매력 있을 종목들 꼽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막상 종목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LF가 6%가 넘게 올랐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5%, 초록뱀이 7% 상승 보였고요. 오늘 한국파마가 20% 강세 보였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8%가 넘는 강한 흐름 포착이 됐는데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초록뱀 보겠습니다. 최근 빅히트 상장을 코앞에 두고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BTS 병역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오늘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 BTS의 빌보드 석권 소식도 들리면서 희소식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초록뱀은 현재 3%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7%에서는 절반 이상 오름폭을 반납했습니다. 현재 3,0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서울 반도체도 오늘 강하게 슈팅 나와줬습니다. 오늘 장중 2만 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업체를 상대로 이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승소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또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현재 8%의 상승 보여주면서 오늘 장에서 고점 부근의 움직임 계속 이어가고요. 오늘 거래량도 큰 폭으로 수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급락하는 마카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한샘이 8%까지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더존비즈온이 4%, 한국 화장품 제조도 4%, 그리고 대한유화까지 4%의 동반 약세 보였고요. 첨보가 오늘 장중 8%까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한샘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집콕 수혜주로 꼽혔었는데요. 3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이 된 여파일까요? 오늘 6거래일 만에 차익 매물 출회되는 흐름인데요. 현재 6.75%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11만 원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한유화 전일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은 윗골이 길게 달려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도 현재 낙폭을 좀 줄여가는 흐름이네요. 1.28%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19만 3천 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들 어떤 종목 담아갈지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설영룡 차장 만나 뵙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빅히트 상장 코앞에 둔 채로 이 관련주들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 안에서 초록뱀 강한 상승 보였는데 진입 매력 있을까요?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최근에 빅히트 관련해가지고 엔터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일 모레면은 빅히트가 상장을 하게 될 텐데, 초록뱀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SM, JYP, 대동소이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히트가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슈가 마감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그러한 수급들이 한쪽으로 더 몰리면서 빅히트 쪽으로 일시적인 수급이 쏠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도도 그쪽으로 더욱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다만 이제 엔터주들이 사업 비즈니스가 최근에 컨택트 산업이었던 엔터 산업이 언택트로 비즈니스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것들은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21세기에 어울리는 사업 비즈니스로 변화가 된다란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 다만 지금 이번 주에 빅히트 엔터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오히려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초록뱀 접근 금지 의견 주셨습니다. 상장이 된다면 이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서울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오늘 기관도 러브콜을 보내주면서 강하게 슈팅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타이밍 좀 놓친 걸까요? 어떨까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큰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의 초입 구간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가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분기 때까지도 실적은 잘 나와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하반기 그리고 특히나 내년에 된다라면 더욱 상승 사이클로 들어서면서 아마 2020년을 19년, 20년이 하락 사이클을 마무리 짓고 다시 상승 사이클로 들어가는 실적 상승 사이클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 500억 내외의 영업이익이 될 것 같은데 21년도에는 거기서 50%가 업된 700억대 중반대까지 영업이익을 내다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모멘텀, 모든 소송 이슈들 그 이외에도 본업에 대한 체질 개선이나 상승 사이클로의 진입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한 이후에 실적 시즌 이후에 다시 한번 재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강하게 올랐지만 지금 진입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네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카 종목 대한유화 보겠습니다. 정유업계가 정말 늪에 빠진 가운데 대한유화는 3분기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 오늘은 좀 힘이 없더라고요.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석유화학 업체들 증상 사이클과 그리고 특히나 지금 수요를 기반으로 한 화학 제품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3분기 그리고 4분기 그리고 또한 내년 상반기 때까지 실적이 개선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대한유화에서 주력 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HDP, 고순도 폴리엘리탄이나 그다음에 ABS 같은 것들이 최근에 국제유가는 40% 언더에 있는 상황에서 제품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상품 가격은 높아지는, 즉 원가는 싸지고 제품 가격은 높아지면서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4분기 때까지 이어진다라면은 실적이 계속해서 좀 개선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은 되었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모멘텀인 2차전지 신사업부가 지금 다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추가적으로 현재 시총 그 이상의 시총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 맥시멈 1조 후반대까지도 시가총액을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실적 개선에 초입 구간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특히나 석유화학 업체들의 증설 사이클로 인해서 공급이 내년 상반기부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라면 좀 더 롱텀으로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유화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지금 매수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23만 원까지 목표가를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정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모멘텀까지 업고 가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 18만 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이 된 여파일까요? 호실적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 오늘 큰데요. 한샘 어떻게 볼까요? 오히려 한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새로운 그런 뉴스가 이제 호재가 공개되면서 차익 욕구 더 커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한샘이 전체적인 실적 개선의 사이클에 들어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예의지 않는 감이 있고요. 특히나 그간의 과거에 좀 독점적인 위치로 프리미엄급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주가 또한 프리미엄을 많이 얹어줬었는데 그 부분이 성장성에 있어서 많이 둔화가 오고 있는 상태고 한때는 뭐 DIY나 또한 실내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매출이 급격적으로 증가를 했었지만은 최근 3년간은 정체기에 있어서 역성장도 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급성장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싶고요. 현재 주가가 지금 실적을 감안한다라면은 과도하게 빠지거나 과도하게 비싸지도 않은 적정한 수준의 주가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샘은 이 실적 개선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계시네요. 접근 금지 의견 주셨습니다.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에 유닛 테스트 제안을 해주신 다음에 8%가 넘게 수익률 올랐는데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사장님?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DDR5 전환으로 인해서 후공정 검사 장비가 내년부터 호황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승 초입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으로 갈수록 DDR5에 대한 가시성이 커질수록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태양전지 관련해서 기존의 연구였던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가시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아직 23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R&D를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 시가총액보다는 한 2~3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태양전지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을 좀 생각보다 크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바이든이 혹시나 대선에 당선하게 된다라면 친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유닛 테스트의 태양광 사업부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닛 테스트 상승 시작 구간이라고 보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막상막하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룡 차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